이번에는 장고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해보는 실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HTML을 보면은 태그가 크게 보면 헤드, 헤더, 바디, 푸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웹사이트를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위에 헤더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헤더에 보니까 로고가 있고요. 로고를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가는, 보통 UX 유저의 경험이 보통 로고를 클릭했을 때는 해당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고요. 보통 그리고 로그인이 이쪽 상단에 위치하게 돼서 로그인 되었으면은 뭐 마이 페이지가 나온다거나 그런 UX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디는 주로 이 안에 있는 홈페이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 콘텐츠를 하나 클릭했다고 했을 때 해당 디테일 부분이 나오면서 이 가운데 있는 내용만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예시로 드렸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것도 위에 상단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요. 해당 콘텐츠를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푸터는 그대로 있고 헤더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에 있는 콘텐츠만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푸터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걸 만든 회사의 정보라든지 이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헤드만 남았습니다. 헤드는 뭐 하는 걸까? 그래서 보면은 헤드는 이 홈페이지에 대한 메타 태그를 설정한다거나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요한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패키지 뭐 부트스트랩은 약간 CSS 속성을 좀 간단하게 넣어주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 jQuery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좀 이따 사용할 엑시오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SEO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 할 때도 조금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에 검색할 때 우리 홈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할 때도 이 메타 태그 속성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HTML 하나 파일을 만드는데 이렇게 태그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바뀌지도 않는 내용을 계속 써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HTML을 하나 작성할 때마다 코드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드면 헤드, 헤더면 헤더 파일을 분리해 놓고 우리가 마치 파이썬에서 임포트 했던 것처럼 다른 HTML 하나 파일을 만들 때마다 임포트 하는 식으로 사용해보자. 이 원리를 장고가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TML 구성 요소를 각각 구성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스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우리가 아까 커맨드 한 거는 그 커밋을 하나 찍을까요? 그래서 커맨드니까 피처 블로그 커맨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플러스 버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커밋 버튼, 그 다음에 푸시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인 홈페이지로 갔을 때 127.8000번의 루트 경로로 갔을 때 우리는 지금 페이지 not found 해서 별도로 정의해 준 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경로로 갔을 때 블로그의 리스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갔을 때는 블로그의 리스트가 나오게끔 코딩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에 이제 블로그 리스트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만들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 안에다가 HTML을 계속 넣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settings.py에서 이 템플릿 HTML들의 경로를 다 수정을 했었죠. 이렇게 여기서 수정했었어요. 템플릿으로 수정해서 이 템플릿 안에다가 HTML을 넣어놓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장 먼저 base.html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가장 기반이 된 애예요. 기반. 여기다가 헤더도 넣고 푸터도 넣고 헤드도 넣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ead.html 필요할 거고, 이 템플릿 안에다 계속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header.html 그리고 하나 더 footer.html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푸터는 푸터인지 헤더는 헤더인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헤더부터 한번 작성해볼까요? 헤더는 이렇게 그냥 h1 태그 하나 해가지고 헤더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h1 정말로 헤더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푸터에 가서 푸터도 h1 태그로 해서 푸터입니다. 이렇게 h1.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거는 다음에 하도록 해요. 일단은 이 구성 요소만 넣을 거다. 헤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냥 빈 공간으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base.html에서 헤드, 헤더, 푸터를 각각 불러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base.html로 와주시고, 우리가 HTML은 HTML 태그라는 게 있어요. HTML은 HTML 태그가 있어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네, HTML은 HTML이 있다. 그 다음에 이 HTML 태그를 하기 전에 이 닥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닥타입하고 HTML, 이것도 그냥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라면 더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에 물어보면 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서 헤드를 포함시켜 본다. 이 사이 HTML 태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볼게요. 이 퍼센트 구문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장고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include head.html 이렇게. 그러면 헤드의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body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body 태그. 항상 태그를 열었으면 태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쵸? body 태그를 하나 했고, 이 body 안에다가 헤더를 넣어줄게요. include header.html 이렇게. 마찬가지로 푸터도 하나 넣어줄게요. 푸터. 그러면은 헤더입니다, 푸터입니다 들어갈 거고,
제가 아까 헤드 할 때 항상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헤드는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헤드 태그. 헤드 태그만 딱 넣어 놓을게요. 헤드 이렇게 태그만 넣어 놨습니다. 다시 베이스 HTML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좀 띄워볼까요? 이렇게 헤더입니다. 부터입니다. 베이스 HTML은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이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홈이라는 home.html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내용을 또 써줘야 된다? 이 home.html에다가 base.html 또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홈에서는 앞으로는 extends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extends 확장한다. 뭐를 확장한다? base.html을 확장해서 사용한다. 그쵸? 이 개념이 처음엔 좀 낯설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 이 베이스 HTML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가 틀이 되는 거예요. 틀. 그래서 이 베이스 HTML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루트 경로로 갔을 때 home.html을 리턴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홈을 리턴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메인 앱에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config 안에 urls 지금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라우팅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패스 빈 문자열을 해줘야 되겠죠. 빈 문자열로 했을 때 우리 사이트의 루트 경로에 해당하고 이때 홈 뷰라고 합시다. 아직 뷰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콤마 제가 이제 뷰를 만들었는데 홈 뷰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가 대문자인 걸 봤을 땐 클래스로 만들려나 보다 생각이 들겠죠. 이 홈 뷰라는 거를 우린 API는 APIS에다가 하는데 뷰는 뷰에다가 하자고 했죠. 그래서 views.py로 가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로 홈 뷰라는 걸 만들 건데요. 얘는 뷰라는 애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from 장고의 views 안에 있는 views 안에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장고의 뷰 안에 네, 바로 뷰가 있군요. import view 이렇게 뷰를 상속을 받고 네, df get으로 요청했을 때 여기다가 장고 from 장고 shortcut import 렌더 함수를 통해서 return 렌더 첫 번째 인자는 request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home.html 이렇게 하면 뷰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경우로 접근했을 때 home.html을 리턴해 줄 거고 우리가 아까 헤더입니다 푸터입니다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헤더랑 푸터가 들어갔을 거고 바디에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서 아마 헤더랑 푸터입니다 이것만 아마 글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볼게요. 이제
세로 고침 한번 하면 네, 헤더입니다, 푸터입니다가 이렇게 딱 들어갔죠. 잠시 중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것만 갈아치운다고 했어요. 바깥 끼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러면 어디냐? 베이스 HTML에서 한번 봐볼게요. 가운데는 어디죠? 헤더와 푸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바꿔 끼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바꿔 끼워지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블럭 콘텐츠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블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블럭을 만들었으면 end 블럭입니다. 자, 이 블럭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을 건데, 그러면 그 블럭은 어디서 가져오냐? 홈에서 가져올 거예요. 홈에서. 왜냐하면 extends 구문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블럭 컨텐츠, 이 컨텐츠라고 이름을 맞춰준 거예요. 지금 base.html에서 컨텐츠라고 블럭을 맞춰줬고, 홈에서 같은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end 블럭,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내용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H1으로 제가 홈입니다 이렇게 해서 H1 이렇게 닫아볼게요. 조금 구조가 신기하죠? 이 베이스를 확장을 했지만 블럭은 여기다 정의를 해놓으면 이 블럭을 그대로 가져가서 베이스 HTML 여기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리턴 될 때 헤드, 블럭, 푸터까지 해서 하나의 HTML이 완성돼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헤더입니다 나올 거고, 그 사이에 홈입니다 나올 거고, 푸터입니다가 나와줘야 맞습니다. 한번 가서 봐볼까요? 하고 세로 고침 해보면 네, 이제 홈입니다가 추가됐죠. 우리가 지금 아주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앞으로 헤더는 헤더로, 푸터는 푸터로,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은 홈입니다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작성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사실은 이 홈입니다를 뺀 이 구조, 이 세 줄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테일이라는 HTML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 세 줄을 깔고 시작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이 사이에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 HTML이 항상 헤더와 푸터가 넣어진 상태로 HTML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테일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구조 그 다음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HTML을 만들 때 사용될 엑시오스나 jQuery 이런 것들을 헤드에다가 정의한다고 했어요. 여기 헤드 한번 열어볼게요. 헤드는 지금은 간단하게 헤드 태그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 HTML에서의 주석은 이렇게 달아요. 주석, HTML에서 주석은 이렇게 단다. 꺽쇠 느낌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 한번 넣어볼까요? 타이틀.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타이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를 고정시킬 건데, 장고 블로그 이렇게 한번 넣읍시다. 태그를 열었으면 태그를 닫아준다. 한번 저장하고 가볼까요? 가보면 세로 고침하면요, 네, 아까는 127. 뭐였는데 장고 블로그로 이제 바뀌었죠. 타이틀 여기는 이런 거 해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jQuery 한번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jQuery. 그러면 아마 추천해 줄 건데, 네, CDN을 우리는 활용을 할 거예요. CDN. 근데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 줄 건데, 왜 그럴까요? 얘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 줄 건데, src로 여기 웹 링크를 달아주면 돼요. 제가 이거를 강의 노트에다 넣어놨습니다. 강의 노트에 보시면은 여기 좀 아래쪽에 있네요. jQuery CDN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해 오시면 되는데, 자, 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그냥 그 새 탭을 열어서 그냥 엔터 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슨 모르겠는 문자가 써져 있지만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리고 되게 순식간에 가져왔죠. 정말 빠르죠. 이 CDN이라는 게 뭐냐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빠르게 이런 스태틱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인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하진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국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 많은 내용을 여기 안에다가 넣는다. 그쵸?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jQuery라는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가져와요. CDN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 jQuery가 있고 엑시오스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스크립트 태그로 가져올 건데요. src 그리고 태그를 열었으면 태그를 닫아주고, 아까 강의 노트에 엑시오스도 넣어놨어요. 엑시오스 가져와 볼게요. 강의 노트에 엑시오스, 얘도 CDN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건데, 홈에도 얘가 전달되죠. 왜 그럴까요? 얘는 이 home.html은 엑시오스랑 jQuery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base.html 확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include로 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로 홈을 가져올 때, 이 홈을 가져올 때 정말로 엑시오스를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할 건데, 자, F12를 누르고 네트워크 탭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트워크 탭.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자, 지금 jQuery.min.js, axios.min.js를 가지고 오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설정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스태틱이라는 경로를 설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스태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에서만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경로를 연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시고, 이 파란 색깔 테두리가 생성된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스태틱으로. 이 스태틱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은 서버에서 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된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이 안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 CSS 파일이 보통 정적인 파일들이고, 또 자바스크립트 추가할 때 이 CSS 안에다 하지 마시고 스태틱 안에다가요, 자바스크립트는 J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태틱 폴더 안에 CSS 폴더가 하나 있고 JS 폴더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지금 어떤 부분 어떤 걸 하나 하고 싶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CSS 폴더 안에 styles.css 스타일스예요. styles.css 뭐 사실은 뭐 style.css 상관없는데 styles.css CSS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SS 파일을 우리는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CSS는 여기다가 별도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SS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헤더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느낌표 달고 CSS. 근데 이제 우리 거를 직접 가져오잖아요. 우리 거 가져오는 것도 네, 얘는 링크로 해서 가져오는데 CSS를 가져올 땐 이렇게 가져와요.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경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경로를 쓸 때 장고의 경로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스태틱. 장고의 스태틱 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배포가 되면 이 스태틱 경로가 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 경로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경로가 css 슬래시 styles.css 지금 어떤 게 생략됐죠? 스태틱이라는 경로가 생략됐죠. 스태틱 경로는 지금 여기 앞에 이름으로 빠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이름이 스태틱 파일이라고 하면 제가 저만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파일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스태틱입니다. 지금 태그가 안 닫혔네요. 네, 여기 링크 태그 닫아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스태틱 파일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좀 이따 스태틱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를 장고 세팅스에서 스태틱 루트를 한번 정의를 해줘야 돼요. 스태틱 루트 한번 가서 봐볼게요. 이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태틱 URL이라고 있네. 스태틱 URL. 자, 만약 이 스태틱 URL이 지금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스태틱 파일로 바꿨죠. 그럼 여기를 스태틱 파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스태틱으로 고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스태틱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스태틱 URL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드에서 이 스태틱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스태틱 문법을 사용하기 앞서서는 로드 스태틱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장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로드 스태틱을 썼고 스태틱 문법으로 스태틱 안에 있는 CSS 안에 있는 styles.css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헤드에 들어있지만 홈을 불러왔을 때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네트워크 탭에서 style.css가 진짜로 불러와지는지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네, 지금 styles.css 불러오려고 하는데 404가 나왔어요. 404. 얘는 뭐예요? not found. 찾을 수 없다. 지금 경로에 살짝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언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settings.py에다가 잠시만요. 스태틱 파일 잠시만요.
선언해 줘야 될 게 static files dir 요거를 좀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걸 리스트로 이것도 os.pass.join 그 다음에 base dir에서 base dir이 여기 루트 경로고 이거랑 static을 포함해 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 static files dir을 해놓고 한번 다시 한번 홈을 불러오면 그래도 안 되네요. 명규님 말대로 여기 static root os.pass.join base dir 하고 static 이번에는 files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static files로 이렇게 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python manage.py collect static 명령어를 하면 이 명령어를 하는 순간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정적 파일을 static files로 옮겨주거든요. 한번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명령어 하나 해봅시다. python manage.py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그럼에도 지금 안 찾아지죠? 지금 뭔가 경로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우리 여기서